안녕하십니까. 자, 세계로 뻗어가는 덕질쌤. 이번엔 이제 본연의 우리의 덕질 중에 하나죠. 예, 영화 하나 선정했는데요. 핸섬 가이즈. 예, 영화 제목 아, 좋습니다. 네, 예, 핸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전 협의로 여기서 가장 핸섬한 사람의 사회를 보자 해서 그렇죠. 지금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아, 저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저 예, 아니었어요. 여기에 핸섬 가이즈 핸섬이 그 핸섬이 아니라는 거. 예.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야 이게 나를 위한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영화에 대한 음, 간략한 소개는 존 스미스 님이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 갑자기. 아, 예. 예, 사회의 권한으로 훅 들어가는 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 영화의 루트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코미디를 얹은 건데, 자기들이 핸섬하다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죠. 제필과 상구가 있었는데, 얼굴이 살벌하게 생겼어요, 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필과 상구를 보고 되게 무서워하는 상황이고, 또 한 팀은 뭐냐 하면 젊은 청춘들이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젊은 청춘들과 이 핸섬 가이즈들이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특히 이 핸섬 가이즈들이 어느 집을 사게 되는데요. 그 집이 또 쌀벌한 집이죠. 그래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한 요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제가 네, 궁금한 게 그 대마왕님은 이거를 왜 보게 됐어요? 국장에서? 저는 그러게. 음, 포스터를 보는 순간 아 이건 보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대마왕님 추천받고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재밌다 이렇게 어, 생각이 어. 됐거든요. 네. 그 저는 극장에 무료권이 나오면 보죠. 어. 예. 이 아니 그러긴 그럼 무조건, 한데 근데 이거 이때 말고 딴 거를 핸섬 봐도 무료잖아. 근데 이거는 그거 아니었어도 봤을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하게 그 좀 끌리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거 극장에서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예, 깔깔 웃어가면서 약간 그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느낌도 좀 났었고. 저는 케빈 인 더 우즈.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이 오랜만에 이게 좀 잘 짜맞춘 영화지 않을까. 소품 그렇죠, 하나하나 그렇죠. 등장했던 컷 하나하나가 헛으로 벌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합이 좀 잘 그 맞는 캐나다 영화였다는. 영화가 원작이라 그랬죠? 네, 원작하고는 다른 요소들도 꽤 많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음, 굉장히 한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음. 우리식으로 많이 바뀐 그런 리메이크라고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 영화는 좋은 영화인 게 우리 평식이 형이 별점을 3개나 줬습니다. 와, 네, 오, 뭐라고 주셨나요? 그렇습니까? 찝찝하게 보이는 스플래터 맛과 웃음. 그게 뭔 말이야? 이게 찝찝하게 스플래터가 보이는 뭐예요? 스플래터 맛이 뭐야? 스플래터가 뭐예요? 몰라. 스플래터 영화 또는 고어 영화는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이다. 음. 그거잖아요. 막 피 막 엄청 아, 썰고 썰어내는 그거. 거? 뭐 네, 그거. 전기톱 살인 사건 아, 이런 거야? 나 이거 오늘 스플래툰이라고 하는 닌텐도 게임 아들 네, 사줬는데 그 음. 스플래터 페인트 하는 똑같은 거. 말. 선혈이 낭자하는 그런 영화네. 그 미리 그런 건 줄 알았으면 나는 안 봤지. 아, 보느라 힘들었잖아. 근데 아니, 그 실화가 아닌데 재밌었는데. 뭐 어때요? 실화가 더 무섭지. 음. 보느라 힘들었는 거 치고는 안 빼고 잘 보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건너뛰긴 했어. 예, 극장에서 안 어, 보시기 천만다행이네. 극장에서 보다가 나갔겠지. 어. 근데 워낙 평이 좋아서 그 부분만 눈 감고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게 하는 게 스크린에 피는 밖으로 튀지 않는다가 저기라서 막 근데 그 자꾸 내 개연성 꿈에서 없는. 튀어. 아, 음, 그렇다면 뭐 할 수 없습니다. 네. 저는 음, 대신에 이렇게 개연성이 있는 스릴러는 볼 수 있는데 음, 그냥 그 주온처럼 그냥 이렇게 음. 그런 영화를 못 아, 보겠어. 그게 목적인 거는 안 된다. 예, 그게 목적인 거는 그래서 못 보겠어. 이거는 그래서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배우들은 막 그 인터뷰를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너무 코미디 영화처럼 포스터만 보고 음, 음, 간다 그래가지고. 네. 타겟을 좀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코미디 영화는 맞지만 기본 베이스가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음, 오히려 저는 공포 영화 팬들이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비중은 어떻게 근데 돼요? 이거는 훨씬 공포 그런 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훨씬 많지. 네, 이게 공포라는 장르 클리셰를 타고 가거든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사실 기본이 거의 공포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요. 그런 요소는. 아, 그래요? 네. 네.
공포 영화에서 나올 만한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뭐 도끼, 음. 전기톱, 지하창고, 뭐 좀 무능한 공권력, 청춘 남녀들, 도덕성 좀 상실한 그런 사람들 뭐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건 그냥 공포예요. 공포인데 음, 웃긴 공포. 그러니까 그거지. 약간 옛날에 코미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필요한 건 없어 했던 그런 어, 저기, 산중에 어디야? 있는 그 집 있잖아. 무슨 이화영 상장이냐? 나오는 거. 폭산장, 어, 이홍렬의 귀곡산장 같은 귀국산장. 그런 느낌이에요. 네. 대망님이 덕질섬 영화제에서 보지 말 네네. 걸 그랬나요? 뭐였죠? 뭐 괜히 만나였나? 거기서 형님이 뭐를 했었냐면 천박사 테마연구소를 했었나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핸섬 가이즈를 보면서 천박사 테마연구소가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오, 잘생긴 주연을 넣고 테마 음, 넣고 음, 명절에 막 자본 끌어다가 빵 에이, 터트려 CG 막 떡칠하고 그랬는데 안 됐어. 저는 핸섬 가이즈가 더 괜찮은 영화라고 그렇지. 생각되는데 라는 거죠.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추석 때 그리고 들었어야 돼요. 추석 때. 잘생겨서 망한 거야. 음, 차라리 핸섬 가이즈가 더 공포 영화, 더 앞으로 테마 영화에 제대로 오는 건가요? 가까운데, 네? 앞으로 나의 시대가 오는 건가? 근데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그 케빈 인더 우주가 생각난다 그랬잖아요. 네.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예. 아, 이게 또 공포 영화의 한 획을 그었죠, 이게 또. 음, 근데 이게 케빈 인더 우주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클리셰가 엄청 들어있어요, 공포 영화에 음, 대한. 근데 아, 이거를 되게 비웃는 거예요, 케빈 인더 우주가. 그 음, 클리셰 자체를 비웃으면서 그 클리셰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 작품도 클리셰를 가득 넣긴 했는데 케빈 인더 우주가 3인칭 입장에서 음, 클리셰를 비웃었다면 이거는 1인칭 입장에서 클리셰 속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다 음,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또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 B급도 좋아하지만 착각계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르게 음, 오해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음, 우당탕탕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착각계잖아요. 이게 음, 외모를 보고 오해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음,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이게 무슨 의미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커다란 손이 나와서 그 음. 괴물을 빡 치잖아요. 근데 케빈은 더 우주에서 마지막에 커다란 손이 나와요. 음, 그팍 나와가지고 그 오두막을 확 부셔버리잖아요. 인류 멸망. 오마주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도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음, 보면서 계속 케빈 인더 우주가 생각나는데 마지막 장면까지 그래가지고 와 음. 이건 진짜 비슷하다 느낌이 그런 음. 생각은 좀 들었었어요. 진짜 잘 만든 영화 같아요. 대마왕님은 아니, 아까 핸섬의 의미를 뭐 어떻게 네.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얼굴이 시커멓다고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이제 애들한테는 이제 오해를 당한 거죠. 이제 뭐 이렇게 덩치 큰 남 선생님이 3월 2일 날 교실에 침범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경악, 뭐 애들 다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경험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뭔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생긴 건 내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뭐 너희들을 해치거나 물거나 음, 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자조적으로 변한 거죠. 자조적으로. 음,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등장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서 오는 그 편견과 어떤 그 오해가 너무 익숙할 대로 익숙해지고 내재될 만큼 내재돼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래, 살아왔고 또 그 저렇게 집을 구한 보는구나 하는 것도 게 있지. 예, 그 집을 구한 것도 이제 이 세상과 좀 유리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음, 그 열망으로 갔던 거거든요. 네, 그곳에서마저도 엄청난 거기를 겪었으니 이제 이거 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안전하고 편안한 곳인데 그곳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고 힘듦이 있어가지고 모여 있는 곳에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잖아요. 음, 산에서 편안함을 느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못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핸섬 가이즈에 나왔던 이 두 주인공들도 세상하고의 타협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상처받고 이렇게 자기만의 둥지를 살아가기 위해서 평소의 삶을 굉장히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을 참고 해서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죠. 네, 그걸 코미디로 승화했기 때문에 네. 예,
계속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는가. 그 뭐죠? 중학교 철학 3권과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지식의 문제죠. 모든 건 지식의, 지식으로. 예. 그럼요.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게티어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방송은 중학교 철학의 예고편 헌정 방송이 되겠습니다. 예고편, 왜 중학교 철학 3권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예. 얘기를 지금 아, 하시는군요. 그럼요. 근데, 좋았던 장면들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쵸. 좋았던 예. 장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고 이게. 음, 그게 체인처럼 연결돼 나오잖아요. 네. 이게 팍 터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소멸할 시간을 줬다가 빌드업해서가 팡 터지는 게 아니고 그쵸.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네. 그것이 또 끝난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이게 소스야. 그 여학생 이게 말벌에 쫓기다가 바로 관통당하잖아요. 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장면 다음에 또 써먹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야 이거 보면서 참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이성민 배우가 좀 더 많이 받쳐주는 역할을 한 것 음, 같아요. 예. 네. 저는 이성민 배우가 얼굴 이렇게 완전히 부어가지고. 부어가지고 아, 장면이 벌에 하여튼 쏘여가지고, 예. 오래 써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그 여자가 이렇게 그 이게 찍잖아요. 찍는데 이제 그게 실패해갖고 이렇게 예. 그 장면도 생각나고 어, 이게 저는 보면서 아, 저 주인공 두 명이 만약에 정우성, 장동건, 아우, 이병헌이었다면 맨 처음에 그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줬을 거잖아요. 이병헌이 구했다.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로맨스지, 바로. 그럼 바로 로맨스로 변하지 않을까. 그럼. 그게 가장 큰 스릴러였다. 저는 이 핸섬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정말 그게 스릴러였다. 예. 그 역할을 이성민의 역할을 내가 했어도 충분히 영화 진행됐다. 정도입니다. 누나는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나는 이희준이 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꾸 너무 바른 소리를 하잖아요. 너무 따뜻한 얘기를 음, 하고. 음,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어찌 보면 깨는 장면인데 되게 짠해가지고 자꾸 그 음.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어릴 때 그냥 외국인 신부님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음, 실컷 얘기했더니 서로 말 못 알아듣는 장면도 되게 음, 있고. 그쵸. 정말 예. 리얼리티였습니다. 음. 서로가 못 알아들어. I don't speak English. 예. 근데 이제 감독 입봉작이더만요. 네. 그래요? 네, 조연출 쭉 하다가 입봉작인데 수상 내역이 특이한 게 2004년에 경상북도 문화 콘텐츠 영상 학생 영상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제도권에서 영화 교육을 했던 게 학생들이 이제 감독으로도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음, 들었고요. 저는 이게 요즘에 영화가 쇼폼 콘텐츠로 다시 제작되잖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네. 그래가지고 영화 자체로 인한 수익보다 영화가 쇼폼 컨텐츠로 제작돼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밈으로 떠다녀야 사실 영화가 죽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안 된 감독한테는 하는 게 도움이 안 돼. 밈으로 유명해지는 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그런 클리셰가 있다 그러면은 다 잘라가지고 수백 개의 숏폼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 좀 또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글쎄. 저는 막 앞에 그 개그 부분만 쭉 나오니까 그냥 좀 뭔가 좀 사실 좀 뻔하다는 생각했어요. 그 앞에 요약본 볼 때는 좀 너무 뻔한데? 이렇게 뻔한 개그인데? 뭐 이런 우리나라에 생각. 이런 캐릭터가 전에 있었나? 이런 둘 같은 캐릭터가? 근데 이제 만수 이후로 처음인가? 없는데? 그 영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의미 있는 영화예요. 일단 OTT가 막 이렇게 그거 되면서 극장판 영화들의 블록버스터가 판판이 다 깨졌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제 극장이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큰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이번에 최민식 배우가 극장 값이 너무 세다가 이게 비싸다는 게 지금 음, 논란이 돼가지고 평론가들하고 이제 붙었던 사건도 있는데 음, 이런 작품들이 파일럿 그다음에 이 지금 핸섬 가이즈 같은 이 지금 이 영화가 그 손익분기가 110만이었거든요. 음, 근데 최종 음, 스코어가 170만 정도 나왔고 네. 2차까지 다 하면은 아마 이 다음 작품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될 거예요. 근데 핸섬 가이즈가 A급 그렇게 블록버스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실 극장에서 봐야 더 재밌거든요. 우리 지금 극장이 살아남으려면 요 정도 사이즈의 탄탄한 연기와 구성, 치밀한 연출,
그런 것들이 큰 스크린으로 봐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약간의 기준점? 네, 라고 음, 생각이 파일럿도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 재밌었어요. 네. 네, 잘 만들었어요. 뭐 뭐죠? 조정석에 의한 조정석을 위한 그런 네, 영화니까. 맞아, 맞아. 7월 그, 3일 날이 탈주고요. 음, 네. 7월 31일이 파일럿, 음, 비슷할걸? 왼쪽까지는 6월 26일. 그러니까 다 음, 비슷해. 후에도 7월 3일 날 개봉했으니까 음. 비슷하네. 웃긴 게 저희가 그 영화에 이렇게 손익분기점을 걱정해주고 영화 산업들을 무슨 아니, 방송국수 중이야 영화 우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돼서 그러잖아. 아니, 진짜 이게 더 이상 극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 맞아요. 예, 지금 제가 비공식적으로 아마 메가히트 신 게 그거예요. 저기 뭐야, 그 가수, 트로트 가수 누구죠? 그 공연, 임영웅, 임영웅. I'm the 임영웅. hero. 임용 콘서트를 네. 그 CGV인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실황 새벽부터 중계, 와서 본대. 예, 그게 저기 터졌대요. 그러니까 어. 이게 돈 많이 들인 블록버스터 다 날아가고, 아이돌 가수들 그 다큐가 계속 순위분기점 넘기고 다 팬들이 와서 봐주고 있고, 이제 좀 음, 있으면은 서양의 오페라 같은 거, 뮤지컬 이런 거 그냥 여기서 틀어주고 그걸로 대관료 다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현장에서 티켓팅 하는 거 엄청 힘들잖아요. 극장이 사운드 시스템 몰입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비싼 공연을 뭐 만 원 정도의 그 정해진 시간에 전 세계 실황 공연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극장용에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음. 좋다고 저기 가능하죠. 그 가능하죠. 가능한 것 중에 이제 지금 뭐 외국에선 축구 중계를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엘클라시코라고 하는 그 스페인에서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하면은 그 엘클라시코를 극장에서 같이 보거든요. 또 음. 오, 영국에서는 축구 그 관람권이 비싸기 때문에 펍에 가가지고 자기 클럽 팀 응원하는 사람들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음. 저희 동네에 그 기아 타이거즈 홈 경기장이 있단 말이에요. 음. 챔피언스 필드라고. 근데 이제 다들 그렇게까지 야구 안 좋아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기아 타이거즈 홈구장을 성지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 음. 음, 그래가지고 거기 1층에 가면은 한 진짜 수천 명, 한 1,000명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카페가 있거든요. 음. 근데 엄청 큰 카페인데 그 카페에 오늘 경기가 없을 때는 그냥 카페예요. 음. 경기가 있는 날도 카페긴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가서 있었더니 큰 스크린 한 몇 인치나 될까? 한 400인치 넘을까요? 하여튼 큰 그 스크린이 벽면에 있고 카페에 한 3분의 1 정도가 앉아가지고 같이 그 경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 경기를 보러 카페에 온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이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졸려서 자고 있었는데 와! 하면은 친 거고 이러면은 상대방이 친 거야. 근데 오늘 음. 2위하고 경기가 있어 거기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 보는데 이게 저는 극장의 미래라고 하는 거는 극장 사람들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관객들한테 와주세요, 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근데 이제 하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시간에 봐야만 재밌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좀 벌면 이렇게 좀 영화다운 영화에 거기서도 좀 이렇게 자리도 내주고 이렇게 해야지. 아, 진짜 막 같은 영화로 도배를 하고 이러는 거는 좀 없어져야 돼. 부모님 말씀하신 거 이제 제가 조금 내가 네. 극장 편 아니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이거 직접 이렇게 관계자한테 들은 거라 우리나라처럼 롯데하고 CGV가 제작 배급을 다 하고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음,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다들 알아요. 그런데 롯데 시네마하고 그다음에 CGV가 그 극장으로 보면 극장은 또 다른 또 이렇게 사업체이기 때문에 사업장이지. 네, 사업장이라서 아무리 CGV에서 만든 영화를 CGV에서 상영을 해도 무한정 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니, 나는 그 맥시멈이 얘기가 얼마냐면 아니라, 막 인사이드 아웃 2가 들어왔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그걸로 음, 아, 그러니까 어, 스크린 메인 시간은 독점처럼 싹 이렇게 다 한다는 그걸로 거죠? 막 다, 이게 지금 멀티잖아요. 멀티관이라고 해놓고서.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선택권은 없다는 거지.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독립영화관 중에서 지역의 어떤 문화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상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 장원에도 예. 있었고. 근데 이제 상영작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내어가지고 끝까지 보러 갈 만한 영화들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별로. 과연 이제 영화의 정말 그 실적 수준이 높은 건가라는 음,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에 여행도 갔지만 칸 가가지고 좀 많이 너무나 많이 실망을 그전보다도 더 떨어진 어떤 그런 느낌이 왔는데 실제로 영화제에서 나온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는 예전에는 영화제에 나온 영화들이 일반 영화들을 선도하는 느낌이었다면 음, 지금은 고인물과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좀 음. 공감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래저래 이게 영화가 점점 힘들어져 가고 이래저래 있군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OTT 드라마는 막 300억씩 쓰더라고요. 공간을 과연 많이 만들어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또 근본적인 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OTT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요번에 덕실샘 영화제도 OTT 작품 나옵니까, 생각님? OTT를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아, 우문현답. 이 세상이 다 OTT인데 왜 OTT를 안 해? 유튜브를 안 갖고 온 게 어딥니까, 제가? 그럼요. 예. 심지어 생각님 자기 네? 작품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안 갖고 온 게 돼요, 네. 유튜브 갖고 올 수 시간이 얼마 있다면 저는 남아서 올해 정리를 해야 도민중도 될 것 가죠. 같은데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밤 안녕. 되십시오. 네.